안녕하십니까. 시험장 가는 길이 든든해지는 꽃보다 비자 F4 취득을 위한 정보처리 기능사 필기 총정리 동영상 강좌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강으로 제1과목 전자계산기 일반의 자료 표현에 대한 부분부터 명령어 형식에 관련된 부분까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정보처리 기능사와 같은 문제은행식 시험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져서 문제가 출제되어지는 만큼 이미 나왔던 기출문제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시고 틀린 문제는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이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반복해서 문제를 푸시면서 암기보다는 눈에 익게끔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의 건투를 빕니다. 자, 그러면 본 강좌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입니다. 자료의 표현, 자료의 외부적 표현 방법에 해당하고 있는 EBCDIC 코드에 대한 문제입니다. 11번 EBCDIC 코드의 존 코드는 몇 비트로 구성되어 있는가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자, 자료의 외부적 표현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주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BCD 코드로서 6비트로 자료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자, 6비트이니까 2의 6성에서 총 64가지 문자를 표시할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아스키 코드입니다. 미국에서 만들어진 정보통신용 표준 코드인 이 아스키 코드는 7비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존 부분이 3비트 그리고 데이터 비트가 4비트로 구성된 7비트 구성 코드인 EBCDIC 코드는 데이터 통신용 혹은 PC용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어지고 있는 코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세 번째로 이 당 문제 11번 문제에 해당하고 있는 EBCDIC 코드는 총 8개의 비트로 구성되어진 코드입니다. 그중 4개의 비트가 존 코드, 존 비트이고 나머지 4개의 비트가 데이터 비트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총 8비트이기 때문에 256가지 문자로 가장 다양한 문자를 표시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EBCDIC 코드의 존 코드는 4비트로 구성됩니다. 자, 3비트로 구성된 존 코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ASCII 코드입니다. ASCII 코드로서 PC용 통신용으로 이용되는 코드이죠. 그리고 2비트 코드가 존 코드인 경우는 BCD 코드입니다. 자, 가장 많은 특수 문자를 표현할 수 있는 코드가 EBCDIC 코드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2번 문제. 자,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기억장치 고유의 번지로서 0, 1, 2, 3과 같이 16진수로 약속하여 순서대로 결정해 놓은 번지, 즉 기억장치 중에 기억장소를 직접 숫자로 지정하는 주소로서 기계의 정보가 기억되어 있는 번지는 하고 묻고 있습니다. 절대번지입니다. 절대주소, 절대번지라고 불리우는 자, 주소 표현 방식의 주소 값입니다. 절대주소는 컴퓨터의 기계의 명령어가 기억되어 있는 물리적으로 기억되어 있는 기억 주소를 의미하고 있는 값입니다. 16진수 그리고 기계의 정보 하면 절대주소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절대주소요. 자, 다음은 13번 문제입니다. 자, 13번 문제는 영주소 명령은 연산 시 어떤 자료 구조를 이용하는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료 구조의 형태를 묻는 문제와 함께 자, 주소 지정 방식의 주소 명령 형식을 의미하고 있는데 영주소 명령 형식입니다. 자, 주소 값이 몇 개이냐에 따라 가지고 나눌 수 있는 명령 형식은 총 4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주소가 아예 없는 즉 이제 오퍼랜드 값을 가지지 않는 명령어 형식인 영주소입니다. 영주소는 주소 없이 OP 코드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1주소 명령입니다. 1주소 명령은 주소 명령은 코드 OP 코드와 함께 오퍼랜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이거는 적시 주소 지정 방식에서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2주소 명령 형식입니다. 2주소 명령 형식은
제1 오퍼랜드, 제2 오퍼랜드에서 두 개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 명령 형식입니다. 네 번째는 3주소 명령 형식으로서 오피코드와 함께 오퍼랜드를 총 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주소값을 3개를 가지고 있는 명령어 형식이 이 3주소 명령 형식인데, 3주소 명령 형식의 특징은 뭐냐면은 데이터 값에 해당하는 것들은 1 오퍼랜드와 2 오퍼랜드에 기억시키고 결과치, 계산된 결과치들은 3 오퍼랜드에 기억시킴으로써 입력된 데이터를 그대로 보존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3주소 명령 형식입니다. 자, 그 중에서 13번 문제는 0주소 명령 형식으로서 어떤 자료 구조를 이용하는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스택이죠. 자, 스택은 묵시적 주소 지정 방식에서 활용되어지고 있는 0주소 명령 형식에서 이용되어지고 있는 기억 장소입니다. 스택은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물병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병에다가 어떤 사물을 하나씩 채워 나간다고 할 경우, 여러분 넣을 때 맨 첫 번째 넣었던 것이 물병의 맨 아래쪽에 이렇게 보관이 되겠죠. 두 번째는 그 위에, 세 번째는 이렇게 그렇게 되다 보니까 꺼낼 때는 항상 맨 위에서부터 꺼내야 되어 있습니다. 즉 주소를 지정하지 않더라도 꺼내는 건 딱 정해져 있다는 거죠. 맨 위에서부터 꺼내야 되니까. 이런 구조 형태를 우리는 스택이라 합니다. last in, first out, 즉 맨 마지막에 넣은 것이 맨 첫 번째 나온다는 그런 형태의 자료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스택인데, 스택과 비슷한 자료 구조 형식에 보면 Q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Q라고 하는 것은 우리 프린트에 컴퓨터에서 프린트 명령을 내렸을 때 프린트 스풀이라고 하는 프린터에 기억되어 있는 프린터에 출력하기 위한 자료가 기억되어 있는 기억 장소가 있는데, 그 기억 장소의 구조 형태가 바로 Q 구조죠. 즉 여러분이 명령을 3개의 파일을 A, B, C 3개의 파일을 출력을 한다고 하고, 컴퓨터에서 A 파일을 출력해라, 프린트해라. 두 번째 B 파일을 출력해라. 세 번째 C 파일을 출력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고 할 경우, 프린트는 여러분이 명령을 내린 대로, 즉 A 파일부터 먼저 A 파일을 출력하고 B 파일을 출력하고 C 파일을 출력하는, 자 먼저 넣은 것이 먼저 나오는 구조인 FIFO, First In, First Out이라고 하는 데이터 구조를 가지는 자료 구조 형태입니다. Q가요. 그래서 Q는 그와 같이 우리 수도 파이프에 만약에 물을 흘려보낸다고 할 경우 맨 처음 넣었던 물이 맨 처음 나오겠죠. 이런 식의 구조입니다. 맨 처음 넣었던 것이 맨 처음 나오는 구조, 그게 바로 Q 구조인데, 영주소 명령 형식에서는 스택이라고 해가지고 물병과 같은 곳에 우리가 물건을 넣었을 때 맨 마지막에 꺼내는 것이 맨 마지막에 집어넣은 것이 맨 처음에 이제 나올 수 있다는 리포 구조, last in first out이라고 하는 구조 형태를 가지고 있는 스택이 영주소 명령 형식에서 이용되어지고 있는 자료 구조입니다. 자, 스택입니다. 영주소 스택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14번 문제. 역시 명령의 형식에서 주소 지정 형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주소 지정 형식에는 주소의 값이 몇 가지냐에 따라서 0, 1, 2, 3 총 4가지 주소 형식이 있다고 했죠. 자, 그 중에서 범용 레지스터에서 주로 많이 이용되어지고 있는 데이터 구조로 인스트럭션, 명령어의 길이는 가장 길지만, 명령어 길이가 가장 길다는 것은 그만큼 오퍼랜드가 많이 들어가 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연산 후에 입력 자료가 보존되는 주소 지정 형식은 특징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3주소 명령 형식이, 3주소 지정 형식이 가장 많은 오퍼랜드가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명령어의 길이는 되게 길어지죠. 그렇지만 특징적으로 자, 입력된 데이터는 첫 번째 제1 오퍼랜드, 제2 오퍼랜드의 데이터 값이 기억될 거고, 결과치는 제3 오퍼랜드에 기억될 수 있기 때문에 입력 자료가 그대로 마지막에도 그대로 보존되어서 나오는 구조 형식을 갖는 것이 바로 이 3주소 명령 형식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의 길이가 짧아집니다. 하나의 단위 명령어 형식에서 명령어의 길이는 길지만 전체 프로그램 라인은 짧아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3주소 지정 형식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거 한 번 더 반복하면 0주소 지정 형식은 스택 구조라고 했죠. 스택 구조. 스택 구조는 0주소 지정 형식이고 1주소 지정 형식은 자, 적시 주소 지정 방식이라 했습니다. 누산기에서 주로 많이 이용하죠. 어큐뮬레이터라고 했죠. 우리 연산 장치를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레지스터가 바로 누산기라고 불리우는 어큐뮬레이터 주소 지정 방식 기억 장치인데 레지스터인데 그 어큐뮬레이터에서 이용하고 있는 주소 지정 형식이 바로 이 1주소 형식입니다. 1주소 지정 형식이요. 자, 2주소 지정 형식은 제1 오퍼랜드, 제2 오퍼랜드에서 주소를 총 2개를 갖는 방식이죠. 일반적인 주소 지정 형식 방식입니다. 범용 레지스터 구조에서 이용되는 자, 인스트럭션 길이가 가장 길고 연산 후에 자료가 보존되는 주소 지정 방식은 3주소 지정 형식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 이와 거의 흡사한 문제입니다. 15번 문제. 연산 후 입력 자료가 변하지 않고 보존되는 특징의 장점을 갖는 명령어 형식은 마찬가지 문제죠. 14번 문제하고 거의 같은 문제입니다. 3주소 명령어 형식입니다. 자, 왜 14번하고 15번이 같은 문제, 거의 같은 문제인데 이렇게 중복해서 이렇게 나왔냐면은 14번도 가장 많이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이고 15번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3주소 명령어 형식이 시험에 많이 나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더 보면 연산 후 입력 자료가 변하지 않고 입력 자료가 보존된다고 했죠. 아까 마찬가지로 입력 자료가 변하지 않고 보존되는 특징의 장점을 갖는 명령어 형식. 예, 명령어의 길이가 가장 긴 거죠. 범용 레지스터 이용하고 있는 3주소 명령어 형식입니다. 반드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15번이었습니다. 16번 갑니다. 16번 하나의 명령어가 2개의 오퍼랜드를 가지고 있으며 처리할 데이터를 제1, 제2 오퍼랜드에 기억시키고 그 처리 결과를 제3 오퍼랜드에 기억시키면 제1이 아니라 제3 오퍼랜드에 기억시키게 되면 이게 3주소 형식이죠. 2개의 오퍼랜드가 아니라 3개의 주소 오퍼랜드를 가지면서 제1, 제2에 처리할 데이터 처리 결과를 제3에 기억시키면 아까 얘기했던 14번과 15번 문제에 해당하고 있는 3주소 명령 형식인데 문제는 처리 결과를 제1 오퍼랜드에 기억시킴으로써 제1 오퍼랜드로 표시된 장소에 기억되어 있던 내용은 자, 우리 레지스터나 이런 명령어를 기억시키는 기억 장소에 이미 기억되어 있는 내용에다가 다른 걸 기억시키게 되면 기억된 내용은 지워집니다. 새로운 것이 기억되죠. 그래서 제1 오퍼랜드에 이미 기억되어 있던 데이터 값은 지워져 버리고 처리 결과만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처리 결과가 제1 오퍼랜드에 기억되는 그와 같은 명령어 형식은 묻고 있습니다. 자, 오퍼랜드가 일단 2개니까 2주소죠. 2 어드레스 방식입니다. 자, 이해가시죠? 만약에 3개의 오퍼랜드이고 제1, 제2가 처리할 데이터가 기억되고 처리 결과가 제3에 기억된다고 하면 3주소 명령 형식입니다. 여기서는 제1, 제2 2개의 오퍼랜드를 갖고 있고 결과가 제1 오퍼랜드에 기억된다고 했기 때문에 2주소 방식입니다. 자, 2주소 방식이요.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거의 비슷한 문제 형태로 나오는데 오퍼랜드가 몇 개냐에 주의해서 집중을 하시면 문제의 정답을 찾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로 봅니다. 자, 다음은 17번 문제입니다. 17번입니다. 명령어 형식에서 인스트럭션 포맷에서 첫 번째 바이트에 기억되는 것은 하고 묻고 있습니다. 자, 명령어 형식 한번 볼까요? 명령어 형식은 자, 명령어는 크게 어떻게 구성되냐 하면은 OP 코드하고 오퍼랜드로 구성됩니다. 자, OP 코드는 명령어의 종류라든가 명령어 어떤 명령어인지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오퍼랜드라고 불리우는 곳은 주소를 기억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명령어 형식은 명령어를 기억하는 OP 코드와 주소를 기억하는 오퍼랜드로 구성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명령어 형식의 첫 번째 바이트에는 OP 코드가 기억됩니다. OP 코드. 명령어에 해당하는 OP 코드가 기억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 오퍼랜드가 구성되겠죠. 캐시마크나 랭스는 사실 명령어 형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명령어 형식의 첫 번째 바이트에는 OP 코드가 기억된다. 자, 확인하시고 18번 가겠습니다. 18번입니다. 명령어의 구성이 연산자부가 바로 OP 코드입니다. OP 코드가 3비트로 구성이 되고요. 주소부 오퍼랜드죠. 오퍼랜드는 5비트로 되어 있을 때 이 명령어를 사용하는 컴퓨터는 최대 몇 가지 동작, 즉 몇 개의 명령을 사용할 수 있는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OP 코드가
3개 비트입니다. 명령어가 3비트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3비트로 우리 이진수에서 다들 이 명령어는 다 이진수로 기억돼서 컴퓨터에 기억되고 있기 때문에 이진수 값입니다. 이진수 값이 기억되어 가지고 3비트를 구성한 비트가 역시 또 0 또는 1을 기억하는 가장 작은 단위이죠. 3비트라고 하면 3개의 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명령어의 종류가 몇 가지가 될까요? 자, 이거는 여기도 나와 있다시피 2의 3승계, 즉 8개의 명령어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8개, 2의 n승계에 대한 문제는 많이 나옵니다. 정보처리기능사 맨 마지막 과목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에서도 2의 n승에 해당하는 n승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니까 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비트, 연산자, 자, 오프랜드 값은 주소부이기 때문에 주소부의 5비트는 의미가 없습니다. 오피코드, 명령어에 해당하는 명령 코드부가 기억되어 있는 연산자부가 3비트, 이게 몇 비트냐에 따라 가지고 명령어의 가지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연산자부가 3비트이기 때문에 2의 3승에서 8가지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고 8가지 명령어에 따라서 8가지 동작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 그럼 한번 볼까요? 만약에 오피코드가 6비트였다 라고 한다고 하면 몇 가지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2의 6승이 되겠죠. 2의 6승이 될 겁니다. 자, 2의 6승이 될 겁니다. 오피코드가 6비트라고 할 경우에는 2의 6승 해가지고 2의 6승 해가지고 2의 6승이면 얼마죠? 2의 6승이면 64가지 되나요? 64가지 되겠네요. 64가지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오피코드가 만약에 4비트였다. 4비트는 2의 4승을 의미하죠. 2의 4승이니까 총 16가지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자, 3비트이기 때문에 8가지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고 8가지 동작이 가능하다는 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19번입니다. 기계어의 오프랜드에는 오프랜드 명령 형식에서 주소를 기억하고 있는 오피코드와 오프랜드가 구성된다 했죠. 자, 오프랜드에는 주로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오피코드에는 명령어의 형식, 명령 코드가 들어가 있고 오프랜드에는 주소값이 기억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주소값이니까 어드레스 되겠죠. 어드레스. 자, 주소값이 오프랜드에는 어드레스가 기억된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자, 오피코드라고 하는 건 아까 여기 기계어 명령어의 맨 첫 번째 바이트에 기억됐다 했죠. 그 첫 번째 바이트에 기억되는 오피코드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명령어의 형식이나 연산자의 종류가 기억됩니다. 근데 오프랜드에는 주소가 기억된다는 거 다시 한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20번 문제입니다. 명령어가 제공하는 정보가 아닌 것을 묻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명령어는 크게 오피코드와 오프랜드로 구성된다 했죠. 자, 오피코드와 오프랜드가 구성이 되고 오피코드는 명령어의 형식이나 연산자의 종류가 들어간다 했고 명령어의 형식이나 연산자의 종류가 들어간다 했고 그리고 오프랜드에는 주소가 기억된다 했죠. 데이터, 연산될 데이터가 기억된다 했습니다. 그 연산될 데이터가 주소, 오프랜드가 한 개냐, 두 개냐, 세 개냐에 따라 아니면 아예 없느냐에 따라서 0주소, 1주소, 2주소, 3주소 나온다겠고요. 자, 그럼 여기서 작업 소요 시간은 명령어에는 아무 관련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답은 명령어가 제공한 정보가 아닌 것은 작업 소요 시간이 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할까요? 인스트럭션, 즉 명령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부분은 명령어는 크게 명령 코드 부부인 오피코드부와 그 다음에 주소부인 오프랜드로 구성이 되고 오피코드는 명령어의 첫 번째 바이트에 기억된다고 했죠. 그리고 오피코드가 가지고 있는 내용은 명령어의 형식이나 혹은 연산자의 종류가 기억된다 했고요. 오프랜드라고 하는 것은 자, 데이터의 주소가 기억되는데 오프랜드가 하나도 없다라고 할 경우에는 0주소 명령이고 그 경우는 스택을 사용한다고 했고 오프랜드가 한 개 있다고 할 경우에는 누산기에서 사용하는 구조이고 그 다음에 오프랜드가 두 개 있다고 할 경우 2주소 방식이라 했죠. 2주소 방식은 결과치를 제1 오프랜드에 기억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원래 입력된 자료는 훼손되어진다 했죠. 없어진다고 했죠.
만약에 오퍼랜드가 3개로 구성되면서 데이터는 1 오퍼랜드, 2 오퍼랜드에 기억이 되고 3 오퍼랜드는 결과가 기억된다고 해가지고 입력 자료의 보존이 되는, 입력 자료의 변화가 없는 그런 주소 형식은 3주소 형식이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명령어는 이렇게 구성이 된다는 거 중요한 부분이고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만큼 반드시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20분 오늘 10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오늘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일단 명령어에 대한 부분을 봤다는 거하고 데이터의 외부적 표현 방식에 해당하는 BCD, ASCII, EBCD, IC 코드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절대 주소도 확인했죠? 자,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